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좀 늦어져서 좀 죄송하고요. 네, 저도 계속 이렇게 좀 투자 쪽 관련해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또 이렇게 정보도 좀 얻고 또 새로운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미팅들이 좀 있었어요. 네, 미팅들이 있어갖고 그런 일들 때문에 좀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갖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네, 자리상으로는 이제 코스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어, 제가 그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파월 의장, 오늘 밤이죠. 이제 오늘 밤. 네, 오늘 밤, 미국 시각으로는 이제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근데 오늘 밤, 한국으로 따지자면 이제 오늘 밤 동안에 미 상원에서 네, 상원의회에서 파월이 이제 발표를 해요. 뭔가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그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래요. 뭐가 악재가 있어서 안 좋다 이럴 때도 흔들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악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악재가 이제 소화가 되면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증시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시에서는 주식에서는 불확실성, 네, uncertainty라고 하는데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게 제일 두려워하고 그런 경우에 투심이 가장 위축이 돼요. 네, 자, 증시가 하락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상황이 하락할 상황이면은 지금 뭐 개인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이 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공매도도 그렇고 뭐 선물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어, 풋을 하죠. 풋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거 알면 하락에다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세를 안다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도 이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시키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불확실하다는 거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상승으로 베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락으로 베팅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심 자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고 리스크 해지도 어려우니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딱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제 그 코스피 지수 이제 위치나 이런 걸 볼 때는 오늘 그래도 좀 비차익에서 어느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매수가 나왔지만 비차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이에요. 얘는 그냥 방향성인데 순매수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순매도. 물론 이제 그 전부 다 어,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이제 박스 상단을 한번 툭 치고 올라갔다 내려왔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매도가 나왔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순매도량이 줄기는 했지만 순매도 상태로 끝났어요. 네, 끝났고 일단 차트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네, 오전부터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코스피 지수 자체도 애매한 상태로 끝났죠. 열십자 방향성을 모르겠던 열십자 상태로 끝났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써놓는 겁니다. 모르겠다. 파월이 뭐라 그러려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위치상으로 보면은 이 박스 하단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 심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심이 좀 가라앉고 그러면서 기관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좀 매도가 나왔죠. 네. 그 저기 외인들도 그렇고 좀 매도가 나온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자리 자체가 프로그램 매수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원래대로 하자면은 안에 있는 밴드 폭으로 다시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가 이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바깥쪽에 빨간 큰 이 변동성을 주는 이 큰 밴드 폭이 있는데 지금 사실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어느 정도 지금 2월 달이 좀 불확실성이 많고 좀 특별한 건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모양새대로 보면은 그 파월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도 파월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다 좋게 얘기해 놓고
계속 유동성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때 막 테이퍼링 얘기도 나왔잖아요. 양적 공급을 이제 줄이겠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해놓고 그냥 막판에 경제가 생각보다는 덜 지금 회복하고 있다.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덜하다. 노동 고용 지수도 생각보다 덜하다. 이런 이상한 말을 던져갖고 그거에 반응해서 뉴욕 증시도 그렇고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왜 파월이 왜 그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냐 그 모르겠다 이랬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렇게 발언할 시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뭐 파월도 그냥 얘기하다가 뭐 자기도 그냥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던진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말 한마디 시장은 크게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금리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했는데 꼭 뒤에 가서 이상하게 한마디 툭 던지는 거 나올까봐.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조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외국 투자자들은 파월로 인한 투심이 좀 많이 좀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인 매도도 많았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파월이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그냥 금리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서 잘 마무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이미 이 박스 하단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가 반등 못하고 최소한 이 3.80 여기까지라도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이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더 종목들이 출렁출렁 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관도 이제 오늘 좀 매도세가 좀 있던 상태에서 이 기관이 매도를 하다가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려 내려가니까 거기서 방어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순매도로 끝나긴 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기관 쪽에도 좀 들어오긴 해서 네, 매도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때보다는 좀 준 그 상태로 좀 끝나긴 했어요. 근데 내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일이 중요하고 이제 기관에서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예요. 금융투자가 많이 주도를 하는데 순매수라는 거는 이제는 좀 자리를 올려야 되는 자리인데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네, 개인은 순매수긴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많이 판 쪽이었죠. 많이 팔았는데 그래도 순매수 약간이지만 순매수 상태고 외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자, 오늘 주시를 해볼 부분은 또 욕을 먹은 건지 또 그 연기금이 순매도량을 또 줄였거든요. 줄였고 뭐 오늘 어제도 2조 넘게 했지만 어제 2조 넘게만 순매도하면서 어제는 모든 질타가 지금 국민연금한테 니들 정말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없냐, 기본적인 직업정신도 없냐고 막 욕을 먹었던 그런 때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매도도 어제보다 약간은 줄었고, 네, 순매수로 보자면, 그러니까 순매도죠. 양이 많이 줄어든 상태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중심의 이런 기간 순매수가 영향을 많이 줘서 지수 자체도 이제 올라가는 상태로, 아니, 뭐죠? 지수 자체가 빠졌다가 좀 그래도 약간 회복을 하는 상태로 끝났죠. 네, 그러면서 열십자 형태로 끝났는데 어쨌든 내일은 이런 상태로 가자면 반등을 줘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지수 자체가 반등을 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파월이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스운 상황이지만 파월이 네, 좀 뭐라 그럴까요? 파월이 그 너무 이제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파월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어요. 네,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잘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아마 뉴스로 많이 나올 거예요.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인할 건데 어쨌든 간밤에 파월 의장 발언이 있고 상원에서 발언이 있고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내일은 매매하시기 전에 그 내용들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SK케미칼, 네, SK케미칼 지금 뭐 특별한 뭐 얘기는 없고 이제 슬슬 네, 이런 공모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죠. 이제 슬슬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나잖아요. 공모가가 그쵸? 공모가가 3월 이제 해서 공모가 65,000원, 49,000원, 65,000원 사이인데 이제 점점 이제 공모가 확정을 해야 되니까 네, 여기저기 로드쇼는 못 하더라도 여기저기 얘기는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뭐 기자간담회도 했네요. 이제 기자간담회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직접 나가서 못 하니까 이제 로드쇼 대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거고 저기서 반응이 좋아야 이제 공모가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설명 같은 거 나왔다.
네, 그런 거를 좀 합니다. 자, 그 1조 이제 자금을 어디에 쓸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미래를 봐야 되니까. 시설 투자에 4천억, 그다음에 플랫폼 테크놀로지 확보에 1천억, 뭐 기술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확보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계화, 예, 글로컬라이제이션, 네, 거기에 대해서 글로벌이 글로컬라이제이션이군요. 글로컬라이제이션, 그 내재화 시켜가는 데서 500억, 1천억, 4세대 폐렴 구균, 백신 등에다가 R&D 비용으로도 이제 1,500억, 2천억 정도 사려간다. 근데 보면 폐렴 쪽으로 또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노바백스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 문제 원자재 확보 물리적 이슈 변수 제어하면 2분기쯤부터 매출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매출이 이제 인식이라는 거니까 매출 데이터의 반영이 2분기 정도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쵸? 그런 얘기고 4일에서 5일 기간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하니까 이때쯤 이제 공모가가 나오겠죠. 3월 4일, 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4일, 5일. 네. 이번 주가 2월의 마지막 주니까 3월에 이제 4월 5일이면은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목금. 케미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별표해 놓고 그래갖고 이런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한 다음에 공모가가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하는지 이런 걸 좀 보면 그래도 좀 이 케미칼 방향 그 주가에 대해서도 좀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가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런 뭐 내용들이 있고요. 그 이제 슬슬 조금씩 이제 2월도 끝나가니까 약간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미국 영향, 그 중국 영향만 크지 않으면 조금 움직일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기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좀 많이 봐요. 기관은 계속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투신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금융투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어느 정도는 네, 순매도량을 좀 줄여주긴 했어요. 근데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연기금이 발목을 좀 많이 잡아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거의 보면 매수를 보시면 매수 거의 안 하잖아요. 그쵸? 매도 일변도로 가는데 이 연기금이 좀 매도를 좀 줄여줘야지 이 종목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서서히 좀 발동을 걸 수 있는 시기이긴 해요.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하면은 또 막, 뭐 희망회로 돌린다고 막 하는 그런 분들 계시고 하는데, 어, 제가 요즘 이제 보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고 한 것도 듣고 하다 보니까,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쪽에 있는, 네, 이런 그 주식 채널 하시는 분이 와서 괜히 이제 제 채널에 와서 안티하고 가시는 분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왜 그러셔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그쪽 채널에 뭔가 이렇게 방해 드리는 것도 아닌데 뭐 각자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지금 외국계가 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 외국계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어요. 어느 정도 좀 오늘 올라와줬는데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맥쿼리 이런 쪽이 좀 들어왔죠. 네, JP 모건도 그렇고 얘네들은 일단 성향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단타 성향은 아니에요. 좀 약간 좀 길게 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2월 말 3월 초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인들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연기금이 좀 발목을 잡고 있고, 이제 파월의 발언, 거기에 따라서 이 외인 수급이, 지금 외인이 그나마 들어오면서 조금 올라가잖아요. 근데 외인 수급이 꼬이면 또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파월의 어떤 발언, 그 다음에 또 이 금융투자 쪽이 좀 순매수로 돌아와 주는지, 이 연기금을 커버하려면 결국은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좀 해줘야 돼요. 네, 그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차트상 이제 여기 한번 올라와서 이 안으로 이제 좀 숨어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네, 딱 그냥 숨어 들어가는 정도까지만 끝났어요. 이왕이면 요 정도 선까지 좀 올라와줬으면 좋은데, 심지어는 이 5일선 마저도 지금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하락을 한 좀 그런 2%좀 부족한 모습을 좀 보였네요. 자, 장 초반에 이제 좀 밀어 올렸고, 자, 보시면, 조금만 더 열려. 네, 장 초반에, 여기가 지금 시초가입니다. 네, 시초가에 쭉 밀려 내려왔어요. 시초가 약간 이렇게 형성한 다음에 쭉 밀려 내려왔는데
시가 자체가 보시면 빠져서 시작을 했어요. 36만원. 그러면서 매물대 저가가 35만 2천원까지 36만원이 또 깨졌었잖아요. 그래서 매물대 소화를 딱 해놓은 다음에 다시 올렸죠. 밀어 올렸는데, 그러면서 보시면 요 정도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정도 가격대를 유지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살짝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약간 무리수가 있다 라고 보고, 위에까지는 못 가긴 어려워했던 그런 모양새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네, 위에는 좀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초가에서의 분위기보다는 약간 좀 위로 올리면서 끝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파월 발언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뭐 무조건 이제 좋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 미국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네, 파월 의장 발언을 좀 잘 지켜봐야 되고, 자, 여기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도 35만원 반등을 했고, 여기도 35만원, 그쵸? 그러니까 이제 35만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또 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보고 있으니까 내일 살짝살짝 이제 조금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5일선은 일단은 얘마저 밀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5일선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케미칼 일단은 이제 서서히 좀 발동을 좀 거는 것 같은데, 다음 주 목금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목금에 나오는 상황. 근데 지금 뭐 상황 봐서 공모가나 뭐 여러 가지 잘 나올 것 같아요. 예측은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다음 주를 더 지켜봐야 되고, 일단 오늘 밤 이제 파월의 발언, 지금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 주면서 올랐기 때문에 파월의 발언도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분위기 너무 좋았죠. 갑자기 폭발을 했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대체 제가 막 찾아봐도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이유가 지금, 근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네, 4.2%, 23% 정도 치솟아 올랐는데, 이 올라가면서 상단 박스도, 네, 다 돌파를 하고 13,500원도 돌파를 하고, 13,500원은 좀 고질적인 그 저항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돌파를 했고, 60선도 돌파를 했어요. 근데 13,500원은 저는 아까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고질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얘가 왜 올랐는지, 그리고 13,500원은 지지하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네, 지금 뭐 올랐다고 안도만 하셔서는 안 되거든요. 확인하셔야 돼요. 개인이 지금 보시면 매도가 뭐 어마무시하게 매도했죠. 물론 이제 매수도 좀 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매도를 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얼마나 지금 이게 눌리고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복됐을 때 털어야겠다 그러면서 매도가 나왔는데, 이때 좀 악성 매도도 매물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준 상태고, 연기금도 그렇고 여기에 이 매도가 뭐 기존에 비하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있었는데 매수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왔어요. 보시면.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음. 이유를 좀 모르는.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 보시면요. 이 삼성증권 그 자료 들어온 거 보세요. 동시호가에서. 네. 동시호가에서 16만 4천이라는 게 터지는 게, 이게 도대체 그 오류가 아니길 바래요. 삼성증권 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오류가 있거나, 네, 그런 걸로 인한 거가 아니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공유 들었는데, 어디가 있죠? 이 주주총회 소집을 했는데 여기서 영업 보고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얘기가 나오려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 데가 약간 기관성 이런데 뭔가 정보가 있는 쪽에서 들어온 거라, 뭐가 있는 건지 또 뭔가 건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궁금하긴 한데 좀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지금 뭔가 어 갑작스럽게 뭔가가 있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착오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뭘 찾아봐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좀 왜 그런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해도 좀 특별하게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저항대가 돌파되면서 나온 수급인 건지, 이거는 좀 내일 봐봐야 돼요. 근데 내일 13,500원 못 지키면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좀 13,500원은 꼭 지켜내야 됩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
시초가 자체가 시가가 13,000원, 어제 종가하고 동일하게 시작했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별다르게 뭔가 오전에 특별한 건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 저가가 12,900원, 살짝 여기 그 13,000원 지지에 대해서 살짝 확인만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막, 네. 여기서 12,900원 확인하더니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더니 계속 올리더니 올려서 끝났어요. 동시효과마저도 그냥 올라와서 끝났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건 때문에 그런지는 좀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13,500원을 좀 올라왔는데 13,500원이 고질적으로 그렇게 튼튼하게 버텨내지 못했어요. 그동안. 이거를 이제 그 악연을 좀 풀고 가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차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은 기대 실적, 작년에 이제 수주권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거, 자 이런 걸로 좀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지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0선 같은 경우에 13,375원이죠. 그 호가가 50호가니까 13,400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3,400원을 또 어쨌든 2차 지지, 1차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13,500원을 좀 지켜야 돼요. 13,500원 지켜야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매도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근데 기존에 보면 이 13,500원을 돌파하고 오래 못 버텨요. 잘 보면 그동안은 여기 한번 이렇게 솟아 오른 적이 있지만 그 다음에 보면 13,500원을 오래 지탱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이 매수량 보세요. 외국인 매수량 59만 5천이에요. 이 그동안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50만 이상 이렇게. 근데 매도도 어느 정도 했지만 이 매수량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좀 봐야 되고, 그럼 메릴린치가 단타단 말이에요. 단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오늘 메릴린치가 이 단타가 좀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지금. 온통 메릴린치. 그러니까 얘들이 퀀텀 매매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뭔가 시그널이 있으면 이제 들어오는데 이 지금 순간 거래량에서 그 매수하는 걸 보시면 13,100원이 지금 돌파되면서부터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13,100원 지나고 이러면서 막 지금 돌파하고 올라가다가 막 올렸는데 그러면서 기간이 따라온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그동안 약간 소외받았던 쪽에 대해서 조금 매수가 살짝 들어왔던 건지, 더군다나 오늘 장 자체가 좀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었거든요. 코스피 자체가 좀 빠지고 그랬는데 뭐 그런 문제.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 자꾸 뭔가 욕을 먹으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수익 종목에서는 좀 줄이고 대신 약간 이렇게 소외받았던 종목에 대해서 약간의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줬던 건지, 이거 상황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한 상황은 좀 확인이 필요해요. 저도 계속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좀 녹화할 때까지 찾지 못해서 혹시 무슨 건을 이렇게 보신 게 있거나 아는 게 있으시면 이렇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같은 날만 계속 되면 좋겠죠. 네, 좋겠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은요, 제가 보니까 돈을 버는 사람하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이 가장 큰 차이가, 결국 심리에 있어요, 심리. 네. 어떤 작은 거에 막 흔들리는지, 또 거기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볼 때 그동안 저는 이제 가리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제가 이제 주식 가리켰던 강의에서 가리켰던 분들이 뭐 몇 분들은 되게 오래 이렇게 되신 분들인데 여전히 단톡방 해갖고 그분들하고는 얘기도 하거든요. 많은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좀 설명드려요. 저도 뭐 100% 제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설명을 드리는 본인들만의 어떤 방식과 철학, 그리고 어떤 뭐라 그럴까요? 경험 이런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 설명드리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근데 그걸 참고하신 다음에 본인이 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원래 이제 그 목표가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종목에 대한 수익성 이런 거는요, 참고는 하실 때 기본적으로
그 최종 분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목표가라는 건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수익률에 따른 목표가가 있는 거지 주가 자체의 목표가를 보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각 종목들에 대한 목표가 이렇게 나오지만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상단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최대치를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틀리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아닌 경우 좀 이렇게 수치 자체가 또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런 조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잡히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들도 너무 과하게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라는 거는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어떤 수익 목표에 따라 있는 게 목표 주가인 거지 그냥 뭐 종목 목표 주가가 예를 들어 50만 원이래야 그렇다고 무조건 갖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종목을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이론에 따라서 본인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아 나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겠다고 그게 바로 목표 주가인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셔야 돼요. 감정적인 사람은 주식 매매로 돈 벌기 쉽지 않아요. 철저히 이성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하셔야 돼요, 매매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이런 분석 내용이나 이런 걸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분석하셔야 돼요. 그냥 주는 대로만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만 이제 살아남는 데가 공부하시고 본인의 매매 습관을 좋게 자꾸 발전하는 그런 분들만 살아남고 그런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진짜 많이 버는 분들 많이 벌어요. 네, 제가 나중에도 그런 기회 되면 그런 말씀드릴 건데 만약에 무조건 못해도 3개월마다 분기죠. 3개월마다 3개월 누적 10%씩 꼬박꼬박 수익 내실 수 있으신 그런 정도의 어떤 실력을 갖추시면요. 또 자산 금방 또 불어나요. 네. 분기 10%씩 이게요. 복리 매매가 되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시려면은 포트폴리오 관리도 그렇고 종목이죠. 업종과 종목 그 다음에 기업 분석부터 여러 가지 기본적 분석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제가 갑자기 또, 네. 너무 옆으로 샜죠? 그래서 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서, 네.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제 매매하시라 고생 많으셨고, 뭐 이런 날 계속 있으면 좋겠죠? 오늘 같은 날. 네. 자, 그래서 오늘 지수가 빠지는 상황에서도 이 두 종목을 좀 그래도 상승을 해서 좀 괜찮은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